그 주제는 제가 그 사운더스 기술 지원 팀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뮤지컬이나 다른 공연들을 하면서 그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던 거 위주로 실제 이제 운영하실 때 필요하실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론적인 내용, 그런 내용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레벨도 초보 단계보다는 조금 그래도 실제적으로 디지털 콘솔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실 만한 내용으로 내용을 준비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일단 질문을 받았던 상황대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질문을 받고 진행하다 보면 조금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은 앞에 나와서 따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는 장표로 안 띄우고 실제로 S20형 콘솔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디지코 콘솔만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모든 사용하시는 콘솔 쪽에서 요즘에 지원되는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췄고요.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일단 보통 매트릭스 아웃풋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아날로그 소형 콘솔이나 그런 걸 사용하시다 보면은 스냅샷이나 아니면 이름은 다르지만 씬이라는 기능들을 보통 요즘에 이제 소형 믹서들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했고요. 그것과 연동돼서 디지코에서는 컨트롤 그룹이라 부르는 CG, 그리고 다른 DCA나 VCA로 보통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저기 컨트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스냅샷하고 어떻게 연동되면 어느 효과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소형 콘솔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체 이터널로 되어 있는 뭐 파라미터 EQ나 아니면 다이내믹 계열의 컴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시면은 뭐 다이내믹 계열들의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생겼죠, 이 안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보시면 뭐 이제 사이드 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안에 있는 다양한 다이나믹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스킬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본 와이어리스 장비 사용할 때 와이어리스 장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은 와이어리스 장비의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된다 그러면 핀 마이크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될 방법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보통 세팅되어 있는 거 말고 저희가 이동형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할 때 공간에서 최적화된 위치나 그런 방법을 잡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베이스가 디지코 콘솔이다 보니까 용어는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여러 가지 용어는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본 매트릭스를 설명드릴 때 보통 매트릭스는 보통 모든 콘솔들이 다 매트릭스 아웃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형식들도 보통 대부분 비슷해요. 하지만 보통 예전에 대형 아날로그 콘솔들, 마이다스나 아니면은 그 사운드크래프트사에서 사용하던 그런 대형 40 몇 채널 정도에 되는 콘솔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매트릭스 아웃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룹 아웃에서 어사인 시킬 수 있는 아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아날로그 콘솔에서 사용하시던 그 습관이 그대로 디지털 콘솔에서도 와가고 그룹 아웃을 매트릭스를 보내기 위한 아웃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실제 그러면서 모든 아웃을 매트릭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매트릭스 아웃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매트릭스 아웃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매트릭스 아웃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룹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 매트릭스 아웃의 기본적으로 화면이 네, 조금만 이쪽 화면으로만 좀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매트릭스 화면 설정 화면 창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콘솔들하고 유사하니까 위에 쪽에가 매트릭스 인풋을 셀렉팅할 수 있는 창이고요. 위에 있는 소스들이 오른쪽으로 나가신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S20형 같은 경우는 10인, 뭐 8아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소스에 루팅할 수 있는 거는 10가지의 소스를 루팅해서 8군데 매트릭스 아웃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그룹 아웃만이 아닌 여러 가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트릭스 아웃을 기존에서 그룹 아웃으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마스터에서도 바로 땡겨올 수가 있고요. 마스터 L 소스를 루팅을 바로 빼오고 이쪽을 마스터 R 쪽에서도 채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떼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아날로그 콘솔 사용하셨던 분들은 잘 사용 안 하시는 거지만 여기서는 채널 인풋에서 다이렉트로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룹만이 아니라 억스랑 채널 다이렉트로 땡겨올 수도 있고요. 인풋 베이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풋에서 다이렉트로 땡겨올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 지금 그룹만이 아니라 억스를 하나 땡겨올게요. 제가 이따가 억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억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펙트를 거쳐 갖고 온 효과를 채널로 어사인을 안 시키고 채널 인풋 페이더 단을 아끼면서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유비마디 같이 해갖고 지금 S21에서는 유비마디라고 해서 마디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마디 인터페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소스를 채널에서는 루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매트릭스 소스로 땡겨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루팅을 했을 때 장점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기존에 사용하실 때는 매트릭스 1번은 메인 L, 뭐 2번은 메인 R, 3번은 센터, 4번을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보통 그룹 아웃 자체를 기존에는 뭐 보컬 그룹을 LR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MR LR 잡으시고 그 다음 리버브 LR 잡으시고 하느냐고, 그룹을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낭비를 하셨죠. 실질적으로 그룹 아웃을 그렇게 해서 낭비하실 필요가 디지털 콘솔에서는 없거든요. 자, 그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코 콘솔에서는 마스터가 그룹 개념하고 같이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이해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 마스터들하고 같다고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룹 창에서 같이 어사인을 하고 있으니까. 인풋 소스들을 일단 루팅하는 거를 몇 개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볼게요. 이게 지금 설정을 하다 보니 몇 개를 인풋 루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각각에서 맞춰서 아웃풋 루팅을 몇 개만 잡아 놓겠습니다. 억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채널들을 루팅을 시켰고요. 5개 인풋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운영하기 편하게 마스터를 메인 LR로 설정을 하고요. 저희가 교회 환경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 좀 편안하게 이해하시기 편하면 로비나 아니면은 잠옷실 같이 우리 어린 형제들이 있는 곳에는 보통 찬양이나 MR 소리보다는 주로 이제 목사님 보이스나 위주나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만 들리고 다른 시끄러운 큰 소리들은 보통 좀 줄이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보이스하고 MR하고 밸런스가 분명히 다른 곳들이 존재를 합니다. 로비도 그렇고요. 아니면 잠옷이나 다른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그 환경에 맞는 소리를 송출을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 이 매트릭스를 활용했을 때가 가장 편하거든요. 일단 그거를 일예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매트릭스 이해하시기 편하게 아예 네이밍을 조금 하고 할까요?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1번을 이름을 하고 여기도 뭐 어디 하면 예를 들어 모니터면 억스로 사용하는 거 말고 좀 이제 다른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딱히 영어로 약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넣고 있는데, 이렇다고 했을 때 매트릭스 창에 오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세팅을 해주면서요, 마스터 소스를 루팅을 해주면서 최소한의 양으로 샌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억스를 하나 해놨던 게 억스 1번을 리버브나 그쪽으로 샌딩하기 위해서 보이스 그룹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는 제가 중요도 있고 활용하는 보이스들만 들어있을 거예요. 이 보이스 그룹을 다른 마스터에 비해서 레벨을 상위로 잡아주게 되면 간단하게 큰 스킬 없이도 매트릭스 1번에는 보이스가 다른 MR하고 밸런싱 돼 있는 거에 비해서 한 20dB 정도 높게 세팅을 해서 다른 밸런스 비율로 보면은 분명히 마스터에도 보이스와 MR이 마스터링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쉽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예전 아날로그 콘솔 사용하셨던 것대로 그룹 자체를 인풋 들어오시는 거를 보이스와 뭐 리버브와 아니면은 반주기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룹으로 나눠서 아날로그 콘솔식처럼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룹 아웃을 손실을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투애니원 같은 경우는 8개의 CG가 있지만 기본 다른 콘솔들을 보면은 매트릭스 아웃이 보통 6개 아니면 4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아웃이고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말씀드렸던 마스터를 땡겨오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매트릭스를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해하는 방법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 매트릭스를 보통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콘솔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일들을 하나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그룹 3개만 그냥 보여드렸고요. 매트릭스에서 기존 것들은 무시를 하고 무시하고요. 그다음 매트릭스 4번에 루팅하는 거를 소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룹 아웃을 사용해서 그룹 아웃에 있는 보이스와 플레이백 소스를 원하는 대로 세팅을 했었죠. 보이스는 뭐 마이너스 10dB, MR은 필요에 따라서 좀 적게 필요한 데는 마이너스 10dB, 플레이백 소스는 본단같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하지만 보통 조금 양이 바뀌어가면서 필요한 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팅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MR이 더 적게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오늘 안 시켰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매트릭스가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생각은 글씨가 정확하게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여러 군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질문을 하세요. 과연 억스를 쓰는 것하고 매트릭스를 쓰는 것하고 장점이 뭐가 있냐? 그룹아웃을 사용했을 때하고 매트릭스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매트릭스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아시는 부분은 아실 수가 있지만 억스라는 그룹 버스 자체가 분명히 소형 콘솔이나 대형 콘솔이나 뭐든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웃풋은 더 많이 필요한데
쓰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웃풋은 모자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는 게 매트릭스고요. 이거는 뭐 전체 아웃풋 구성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웃풋 구성을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도 되긴 하지만 아니면은 억스가 정말 모자 내가 매트릭스를 쓰고 있지 않은데 억스가 정말 모자라. 근데 그 억스를 좀 필요한데 단순 아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억스 1번을 어디론가 보내는데 그게 모자른데 거기하고 좀 유사한 소스가 있는 거예요. 억스 1번과 유사한 소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쪽에는 뭐 다른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억스 다른 억스에 있는 거를 두 개를 믹싱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억스 2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섞어서 억스 1번이 베이스가 되지만 억스 1번과 동일하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를 억스 2에서 땡겨오든지 아니면 지금 억스가 아니라 억스 1에는 없지만 다른 특별한 인풋 소스를 더 추가해주고 싶으면은 그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아웃풋을 루팅을 해주면 나는 억스를 다 썼지만 억스 이외에 또 다른 아웃풋이 하나가 생긴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매트릭스 아웃은 이해하시는 게 정말 글로벌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어떤 인풋을 땡겨올 수도 있고요. 어떤 아웃풋에서조차도 모든 걸 다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웃이고요. 이게 콘솔들마다 조금 다르기에 정확하게 지금 디지코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트릭스에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채널들은 채널 다이렉트 아웃에서 땡겨올 수 있고 어디 또 다른 데서는 채널 아웃풋에서 땡겨올 수도 있고요. 각각의 콘솔마다 조금씩 성격은 달라요. 하지만 그 각각의 많은 자기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솔에서 최적화된 또 다른 거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매트릭스를 활용하시면서 좀 더 채널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들이었어요. 도대체 매트릭스 아웃은 어떻게 써야지 되나요? 어떻게 써야지 잘 썼다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매트릭스를 메인 아웃풋으로 모든 걸 설정하기 위해서 그룹 아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모든 세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정말 유저가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남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은 이거는 불편한 세팅이고 잘못된 세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거를 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셨으면은 요번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좀 그나마 얻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스냅샷입니다. 보통 모든 배뉴 콘솔에도 스냅샷이라는 이름과 있고 디지코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마이다스 계열에서는 씬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하는 기능들은 뭐든지 다 똑같고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뮤지컬이나 공연 쪽에서 각각 배우들이 무대에서 전환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마이크에 대해서 온오프나 아니면 컨트롤 그룹으로 변환을 시키고 각각의 억스 샌드량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한 예배를 할 때 각 많지는 않지만 4-5개 정도의 씬을 미리 짜서 그 상황에 맞춰서 씬을 넘겨가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스냅샷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냅샷 단독만이 아니라 컨트롤 그룹과도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두 개를 빼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컨트롤 그룹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스냅샷을 넘긴다는 거는 모든 인풋이나 아웃풋을 매뉴얼로 운영을 하면서 하기에는 스냅샷을 넘기면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손에 이거 있는 그냥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죠. 뮤트 그룹을 잡아서 거기에 뮤트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이 컨트롤 그룹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점은 그룹핑으로 해갖고 레벨을 조정하다 보고 그 그룹들을 전체적으로 뮤트를 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불필요한 소스가 오픈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성가대 마이크가 열려 있고 모든 목사님 마이크가 항시 열려 있고 사회자 마이크가 항시 열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울링 위험 포인트가 항상 존재하게 되죠. 근데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를 뮤트를 잡고
페이더를 내려놓는 작업만으로도 다들 실전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정말 그 묶여있는 그 차량단 악기들을 다 페이더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걔네들이 일일이 뮤트를 잡을 것이냐, 단순 뮤트 그룹만 사용하실 것이냐는 좀 얘기가 다르죠. 뮤트 그룹만 사용해도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사용은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과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 밸런스를 조작하기 위해서 다시 그 채널들에 가서 각각 레벨을 조정하고 개인 세팅을 바꾸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VCA나 뭐 이제 CG라는 이런 것들이죠. 뭐 VCA는 예전 아날로그 개념에서 뭐 볼테이지 컨트롤 때문에 VCA라는 이름이 있고, 요즘에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뭐 DCA라는 이름인데 뭐 같은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21에서 일단 멤버 사인 시키는 것부터 잡아볼게요. 일단 조금 CG를 선택 사용하기 편하게 저희 쪽에서 좀 제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S21에서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뱅크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뱅크 레이어를 섹션을 움직일 때 전체 두 개 양쪽 뱅크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주로 이제 컨트롤 그룹만 사용할 거면 오른쪽에는 컨트롤 그룹으로 고정을 시키고 왼쪽에는 인풋이나 아웃풋을 나머지 것들을 다 왼쪽에다 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 그룹 컨트롤하기가 좀 더 편해지고요. 그러면은 일단 CG에다가 컨트롤을 어사인을 뭐 필요한 채널들을 어사인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채널들을 지금 네이밍이 안 돼 갖고 바로바로 좀 눈에 익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따가 이게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콘솔을 사용해서 간단한 뮤지컬 갈라쇼를 했었던 파일을 불러갖고 기존의 스냅샷과 CG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한번 샘플 파일로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단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컨트롤 그룹 뮤지컬이나 이제 그런 걸로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맨 끝에 보통 오른쪽은 MR 같은 거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1번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조인 멤버로 시켜놨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남자 주인공이나 뭐나 2번 정도는 같이 나와 있는 듀엣을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MR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만 교회 같은 경우는 맨 앞에가 예를 들어 목사님 항상 목사님 마이크를 항상 고정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 사회자분, MC, 뭐 사회자 보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컨트롤 그룹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10번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백 되는 뭐 CD나 그런 장비들을 전체로 묶어서 플레이백으로 쓰지만, 여기도 컨트롤 그룹 3번은 예를 들어 9번은 드럼. 하고 뭐 8번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면 피아노 아니면 건반 같은 피아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 계열이면은 스트링 계열과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 뭐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룹별로 그룹핑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MR 장비들을 사용해 갖고 페이더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컨트롤이 되죠. 그러면서 불필요할 때는 뮤트를 사용을 하면서 컨트롤도 가능하지만 얘를 스냅샷하고 연동시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 그룹 VCA에 뭐 채널 어사인 하시는 거는 간단하게 지금 이걸로 보여드렸고요. 제가 세션 파일을 새로 로드하게 되면은 제 마이크가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끊길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재빨리 루팅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그룹. 매트릭스. 지금 일본에다가 배치를. 테스트 하나 둘 그룹 갖고 메인에 마스터 지금 잠깐 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 파일이 예전에 다시 로딩을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파일을 불러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각각의 채널들에 보시면 스냅샷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씬을 넘기면서 어떤 것들은 고정을 시켜주고 어떤 것들은 씬에 대해서 변화를 시킬 건지 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씬을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일단 먼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찬양대 쪽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그 씬을 넘기는 이유가 찬양단에 있는 어떤 마이크들을 컨트롤하기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그룹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씬을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목적성이 필요하거든요. 씬을 할 땐 예를 들어 배우들이 무대에서 막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다가 배우들이 퇴장을 하면서 다른 배우가 올라올 때 그 배우의 컨트롤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악기들이 한참 다른 악기들을 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 악기가 또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소스를 내가 컨트롤해야 될 때 보통 씬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이거를 사용했을 때 옆에 보시면 이 세이프에 대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 세이프는 보통 모든 콘솔들에서 다 세이프 기능이 있고요. 이 세이프를 킨다는 것은 내가 스냅샷이나 씬이 바뀔 때 내가 지정해 놓은 항목들은 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소스에 대해서 인풋 소켓부터 인풋 루트가 되어 있는 거를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세이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인풋 패치 루트부터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죠. 디지털 콘솔은 1번 채널에 루팅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계속 1번 채널이 아니고요. 이 1번 채널을 계속 다른 걸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루팅이 저기가 되는데 다 뒤집어야 돼갖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필터나 트림, 딜레이, 디지튜브 같은 건데 뭐 특별한 기능이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억스에 대해서 인서트에 대해서 인서트 포인트의 샌드와 리턴을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EQ와 다이나믹들에도 각각이 세이프가 걸립니다. 그 말은 각신별로도 EQ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 다이나믹 세팅을 다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맨 끝에 보시면 억스, 샌드, 그 다음에 뭐 다이렉트 아웃풋도 있지만 뭐 뮤트와 페이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풀려 있는데 씬을 넘기면서 컨트롤 그룹에 조인되는 멤버의 뭐 저기가 바뀌는 것과 뮤트 같은 것들은 그 메모리에 따라서 바꿔줬으면 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현재 지금 S21에서는 지금 이렇지만 뭐 다른 SD 시리즈나 다른 콘솔들 같은 경우는 뮤트와 페이더가 아예 별도로 또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페이더는 페이더 값대로 그냥 세이프를 먹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뮤트만 메모리를 따라가는 거죠. 보통 저희가 메모리를 한번 잡아놓고서 페이더까지 잡아놓게 되면은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목사님의 그날 컨디션 따라 보이스가 평상시보다 조금 크실 때도 있고 작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맞췄고 저희가 페이더를 조정을 해갖고 개인이 아닌 페이더로 조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씬이 넘기면서 그 씬이 넘어가면서 만약에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씬을 넘기면 목소리 보이스가 확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의도하는 내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세이프를 따라가지 말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거는 인풋별로 따로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것들만 변하게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악기 같은 경우들에 따라서는 뭐 소스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인풋이 모자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패치를 예를 들어서 SD 지금 21에 뒤에 뭐 켜져 있지만 렉 통해서 확장을 한 다음에 그 장비에 대해서 다른 것들 인풋을 여러 개를 그 렉에 받아놔져 있는 상황이라면요. 필요에 따라서는 렉에 있는 1번의 인풋이 채널 1번에 올 수도 있고 렉에 있는 10번의 인풋 꽂혀 있는 그 소스가 1번 인풋으로도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씬에 따라서 채널이 내가 갖고 있는 콘솔의 채널이 적다고 확장만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도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씬을 여러 개를 지금 켜서 보여드리면 컨트롤 그룹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씬을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뮤지컬이다 보니까는 뭐 세팅을 기본적으로 1번 채널 같은 경우는 마이크 테스트 씬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조금은 잘 안 보이지만 맨 위에 테스트라고 적혀 있고요. 보통 마이크 테스트를 할 때 마이크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그룹으로 다 모아놨고요. 그러고 나서 VCA를 동일한 값을 매겼을 때 같은 값을 먹이고 모든 거를 VCA마저도 같이 놨을 때 실제 들어오는 게 인풋이 레벨을 보거나 실제 확성을 시켰을 때 레벨이 달랐을 때 그 마이크에 대한 컨디션과 아니면 그 마이크를 차고 있는 배우의 컨디션 같은 게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의상 한쪽으로 일부러 많이 모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은 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맨 끝에 VCA는 뮤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리버브, 원투나 그다음에 핸드 마이크 뭐 이제 그런 것들로 그룹이 맡겨져 있고요.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뭐 그 다음에서 필요한 걸로 보면은 1번 VCA는 남자에 대한 뭐 그룹인 것 같고 남자들끼리 같이 보통 저희 얘기하는 그 떼창을 하고 있기 위해서 맞춰놓은 그룹인 것 같고요. 2번 VCA 같은 경우는 여자분 이렇게 돼 있고 각각에 맞춰서 변할 때 지금 요 옆에도 조금만 이쪽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세이프에서 저희가 뮤트하고 페이더를 풀어놨었기 때문에 지금 씬이 넘어갈 때마다 뮤트가 변화가 되고 페이더를 제가 만지고 났을 때도 저기가 되면 다시 메모리 된 걸로 복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컨트롤 그룹을 운영하고 뮤트 및 페이더 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억센드량을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냅샷 및 이 씬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소스들의 오픈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나는 스냅샷 넘기고 싶지 않다. 그럼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아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뮤트 그룹으로만 모셔도 돼요. 이 아이들을. 보통 운영을 하실 때 그룹핑만 해서 레벨 조정을 간단하게 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맨 오른쪽 예를 들어 드럼이라고 예시를 하면 했지만 만약에 드럼이 안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은 뮤트를 이렇게 잡고서 내가 안 쓰는 거를 굳이 나는 이렇게 스냅샷 써가면서 복잡하게 쓰고 싶진 않아. 뮤트 그룹처럼만 쓸게. 하지만 뮤트 그룹으로만 사용하지만 약간의 전체 그룹에 대한 볼륨 컨트롤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만 보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스냅샷까지 해서 복잡하게 해서 씬을 나눠서 목사님이 첫 설교하실 때는 씬 1번으로 시작해야 하고 끝날 때까지 몇 번으로 하는 그런 복잡한 거를 굳이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씬은 안 가고 컨트롤 그룹만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이 컨트롤 그룹에서 필요한 게 생기고 하다 보면 씬이 한 개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콘솔을 점점 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 번만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트릭스하고 스냅샷이나 뭐 간단하게 VCA 같은 기능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제 강의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진 않은데 다들 이렇게 질문이 없으셔갖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좀 스냅샷을 다시 한번 로드를 할게요. 지금 이거는 너무 좀 복잡하게 세팅이 많이 돼 있어갖고.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다이나믹 계열들, 그러니까 뭐 장비들이 많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채널 자체에 EQ부터 해서, 그리고 다이나믹 컴프레서, 그 다음에 뭐 컴프레서 계열인 뭐 게이트나 뭐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이나믹 계열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혹 보다 보면은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쓰시긴 하는데, 얘를 썼을 때 효과보다는 그냥 단순한 컴프레서는 너무 큰 소리에 대해서 막아주는 거의 뭐 리미터성으로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더 활용하기 편한 방법을 간단하게 개념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인풋 채널 쪽에서부터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단 다이나믹 계열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다이나믹 채널 쪽에 보면은 EQ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EQ는 많이들 보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EQ, 패러미터 EQ들은 기본적으로 로우 쪽과 하이 쪽만 벨이나 쉘프가 가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 대부분 아실 거고요. 하지만 가운데 어느 콘솔이나 대부분 이거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간혹 콘솔들마다 예를 들어 로우에 있는 거는 뭐 하이 어느 지점 이상 못 올라오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기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우랑 하이에만 있는 벨이랑 이 하이 쉘프 기능이 혼용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걸 밑에다 끌어놓고서 쓰고 있는데 이게 반대가 인버스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쉘프를 쓰게 되면 이게 반대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EQ 같은 경우는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사용을 잘 하시니까 보통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컴프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뭐 원채널짜리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잘 하시니까 멀티밴드 컴프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 요즘에 보시면은 작은 저기들이나 아니면은 보통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는 장비들에 보통 한두 개씩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뭐 컴프레서가 3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쉽게 인식하시기에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주파수 대역별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대역대별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세팅을 해서 왜 이렇게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에 대한 고민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저희가 소리를 지르거나 고음을 낼 때 보컬들이 가장 큰 특징이 저음이 많이 좀 사라지면서 고음만 많이 도드라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내가 만들어 놓은 음악, 색깔이 마이크 인풋에 대한 색깔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단순 원채널짜리 컴프레서는 음량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변형된 음 색깔이 그대로 눌리게 되고요. 멀티 컴프레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으로 고음 부분만 좀 보여드리기 편하게 극단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좀 보시기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시겠지만 고음역과 저음역에서 컴프레싱 되는 거를 많이 고음 쪽만 더 많이 잡아놨죠. 그 주파수의 기본 분기점은 2.1kHz 예를 들었고 2kHz에서 뭐 3kHz가 되는 이 원하는 지점에서 소리가 컴프레싱 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기준적으로 내가 세팅되어 있는 음악 이상이 나왔을 때 각각 주파수 대역대별로 다른 작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본인이 원했던 그 보이스를 유지하면서 소스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들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시다가 그 질문을 하셨던 게 이 아웃풋 게인을 여기서 좀 땡겨서 보상을 해주면 어떻냐 라는 질문을 가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풋 자체에서 들어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개인 스트럭처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인풋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최대한의 노이즈 없는 볼륨을 개인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이제 뒤에서 게이트 뭐 컴프레서에서 사용하다 보면 컴프레서에서 보통 대부분 아웃풋 자체를 좀 땡겨주거나 감소시켜주는 아웃풋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땡기게 되면은 어떻냐? 그러면 아무래도 그 개인에서 땡기는 것보다 보상 효과가 좀 더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긴 하세요. 근데 이거는 트림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많이 부족하셨을 때 나오는 질문들이 보통 있으시거든요. 보통 그 아날로그 장비에서와 다르게 아날로그 장비에서 있었던 트림들은 증폭을 시키지는 못하고 제로에서부터 깎아내려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디지털에 넘어오면서 트림은 증폭도 되고 감소도 되면서 DSP 안에서 처리되는 프로세스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굳이 컴프레서에서 아웃을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럴 때는 트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보실 수 있을 만한 멀티 컴프레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보통 모드가 보면은 보통 다이나믹 2에 져 있지만 사이드 체인과 게이트 더커가 있는데 게이트는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소스만 얻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마이크를 열었을 때도 원하는 일정 음악 레벨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호로 인식을 하지 말고 버려라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보통 보시기로는 사이드 체인 이게 조금 재밌죠. 재밌는 기능인데 보통 밴드에서도 뭐 이제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단순 컴프레서하고는 다른 기능인데 사이드 체인 같은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컴프레서는 자기에 대해서 제가 설정해 놓은 신호에 따라서 얘가 컴프레싱을 작동이 되고 인풋이 되는데 이 자기가 작동해야 될 이 소스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외부에 대한 외부 값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명령을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리듬 계열인 예를 들어서 킥에 대해서 킥 인풋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베이스가 보통 이제 중복이 되거나 같이
저기가 되면서 효과가 안 났을 경우를 커버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렇게 기존에서는 많이 사용하던 장비들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 장비들로 넘어오면서 많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좀 활용하실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자 콘솔 내부에 안에 있는 장비들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와이어리스 장비들에서 세팅할 때 뭐 용어나 사용법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처음에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실 때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제가 지금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핀 마이크와 핸드 마이크 두 가지 다 있고요. 분명히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갖고 사용을 하는데 핀 마이크 같이 저희가 지금 이런 제가 착용하고 있는 헤드셋 타입이 아니라 보통 저희 뭐 방송 개콘이라 그런 거 보시면은 그냥 핀 마이크를 테이프로 붙여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일단 교회 환경에 가면 그렇게 보통 저희가 사용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마이크를 3개나 차고 있네요. 지금 여기 녹화용으로 인해서 클립까지 차고 클립 타이 마이크까지 차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서 보통 제가 여기 차고 있는 타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보이스 스피치를 할 경우에 그냥 단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스피치를 하거나 뭐 동적으로 활동이 없을 때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콘 타입의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어로프나 이런 거를 각각에 맞춰서 아무래도 마이크 자체가 가격대가 좀 이어로프가 헤드셋 타입이 좀 고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사용 힘들 때 타이 마이크로도 사용을 하고 타이 마이크에 클립을 빼서 헤드셋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 보통 뮤지컬 공연을 보게 되면은 이마에다가도 마이크를 차고요. 그 다음에 볼에도 뭐 지금 제가 찬 것과 다르게 헤드셋이 아닌 좀 이렇게 다른 모양의 거를 차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어루프들은 보통 커스텀으로 보통 제작을 많이 합니다. 커스텀으로 제작을 많이 하는 거는 보통 음향을 담당하는 뭐 디자이너나 오퍼레이터가 그 배우의 귀에 맞춰서 철사를 구부려서 보통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만들어줄 때 보통 만드는 소재들은 보통 이제 뭐 강철 같은 것보다는 스프링강이라고 굉장히 단단한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다가 보면 변형이 안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볼에다 그렇게 붙이는 것보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강철 같은 거를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튜브들 있죠. 그런 튜브로 귀 부분은 튜브로 감싸지는 거를 보통 이렇게 니퍼 같은 걸로 휘어가면서 만들면 귀 모양으로 만들기가 수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입 쪽으로만 내려오게만 만들어도 이게 장점이 뭐냐면 보통 저희가 붙일 때마다 디렉션이 달라지고 땀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방송에서도 맨날 보시면 방송 때문에 방송 중간에 테이프 다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어로프로 활용하게 되면 땀이 나도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디렉션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나 무슨 공연들이 있어서 우리 뭐 어린 친구들이 그런 공연을 할 때 이어루프 주인공 같은 경우만 해도 이어루프를 간단하게만 만들어 주거나 해도 아니면 헤드셋 타입으로만 만들어도 이런 것도 헤드셋 타입으로 커스텀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귀 부분하고 나오는 U자형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쪽에 똑같이 오는 거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일반 타이마이크를 거기다 붙이시기만 해도 돼요. 실제로 대학로나 그런 데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공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에 대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디렉션과 안정적인 소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사고가 나는 거를 좀 더 많이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볼에다 붙였을 때 가장 취약한 게 보통 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다가 마이크 헤드 테이프 안으로 말려 들어가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프로텍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헤드셋 같은 거로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인터넷에서도 저도 예전에 많이 올려놨었었는데 그 사진 같은 거나 제작 방법 같은 게 보통
스프링강으로 아주 단단한 걸로 하지 않고 일반 강철이나 일반 철사를 하게 되면 하나 만드는데 3분에서 5분 정도만 만들게 돼요. 힘들지가 않으니까 그거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커스텀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안테나, 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면서 저희 만약에 홈 변조나 이제 뭐 다른 외부 주파수에 대해서 간섭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으시죠. 요즘에 이제 뭐 또 700대도 뭐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러면서 뭐 단속 유예됐다 뭐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 떠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선 뭐 마이크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용어들을 좀 알고 있으면 저기들하고 상상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의 설명과 함께 세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 정보를 수신하는 이 장비를 리시버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보통 벨트팩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마이크를 트랜스미터라고 보통 부르죠. 트랜스미터 이외에 여기에 마이크는 따로 별도로 핀 마이크가 장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할을 하는 건 이 안테나죠. 보통 보시면 이렇게 로드 안테나라고 해서 직접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증폭 안테나, 보통 보시면 파리지 안테나라고 부르는 안테나들을 활용을 할 때 저희가 그 간과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 안에 케이블이 정말 중요한데 그 케이블을 많이 놓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되게 좋은 마이크하고 되게 좋은 안테나를 썼는데 이상하게 마이크가 자꾸 끊겨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가보면 그 안에 있는 케이블을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저렴한 걸로 사용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 그렇게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 싶은데 그 케이블 자체가 조금 고속도로가 아니라 좀 거친 도면의 아스팔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케이블의 규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손실이 많이 발생하느냐에, 보통 케이블을 보게 되면 100m 단위 아니면 몇 미터 단위로 얼마의 신호가 떨어진다, 감쇄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테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주파수 대역별로 예를 들어 몇 헤르츠대에서는 100m를 가는데 얼마의 감쇄가 있고 얼마의 감쇄가 있고 이게 다 표시가 되는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2.4기가 대역이나 기가헤르츠 대역의 저기들도 마이크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은 고역 때는 오히려 더 그 케이블에 대해서, 로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2.4기가 대역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2.4기가 대역이 더 빠른 거는 아니죠. 통신하는 대역이 단지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2.4기가 대역을 사용하실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즘 공유기 보통 AP 사용하실 때 IP 타임 같은 거 2.4기가나 5기가대로 나오죠. 걔네들과 같이 충돌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AP 같은 거를 교체를 하거나 그러면서 많이 보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저희가 주파수 외부 노이즈 같은 게 생겼을 때 뭐 ULX나 아니면은 뭐 제나이저급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뒤에 스컬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스컬치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파수 변별력을 설정하는 거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마이크의 주파수를 740으로 세팅을 했는데 정말 얘가 740.000000만의 주파수 단 그것만 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 근처 폭까지는 얘 신호로 인식을 해라라고 설정을 해주는 게 스컬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컬치의 폭을 넓혔을 때는 당연히 얘가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 오는 것도 신호로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걸 너무 넓게 풀어놓기만 했을 때 문제는 내가 원하는 신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외부 주파수가 나에게는 또 얘 리시버 장비에서는 신호로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주파수가 좀 깨끗한 편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는 우리는 좀 이렇게 근처에 뭐 이렇게 뭐 관공서, 보통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경우가 좀 주파수를 좀 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고 좀 깨끗한 공간이다 그러면 스컬지를 좀 풀어서, 그랬을 때는 만약에 안테나를 잡고서, 보통 외부 강사님이 오셨을 때 안테나를 잡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면은 이제 끊기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더 끊김은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스컬치 이외에 또 그렇죠. 여기서 보통 많이 세팅하실 때 고민하시는 게, 보통 트랜스미터에도 개인 세팅을 하고요. 리시버 쪽에서도 분명히 AF 개인 세팅을 해주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드리고 있는 원칙은,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트랜스미터에서 개인을 많이 키우게 되면은 잘못하면 디스토션,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렉션 상황에서 개인을 너무 키우게 되면 디렉션 저기나 디스토션이나 다른 문제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죠. 그게 생기지 않는 폭까지는 최대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까 얼뜻 말씀드렸던 개인 스트럭처하고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고요. 트랜스미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최대한을 땡기시고,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콘솔로 송출시키는 거는 또 최대한으로 보내주시면은 가장 나중에 사용하기 편한 소스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형 스피커의 세팅이나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다른 장비들, 보통 저희가 교회 환경에서 반죽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하고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프로젝터라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저희가 많이 겪는 게 항상 노이즈하고 좀 많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시공을 많이 다니면서 봤을 때 경험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봐 줬으면 많이 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노이즈가 생기는 주 원인을 일으키는 것들이 보통 그 전기적인 게 일단 가장 큰 먼저 문제가 되고요. 보통 전기적으로 그라운드가 루프됐을 때 가장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시키고, 분명히 그라운드도 한 곳이고 우리는 음향전기만 단일로 사용하고 하는데도 분명히 노이즈가 또 생기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가 문제다 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냥 가장 보통 많이 일으키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음향 시스템만 운영이 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부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같이 혼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첫 번째 단부터 그냥 찾아가시는 게 제일 빨리 답이 나오더라고요. 영상 쪽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준 영상에서 받는 소스부터 케이블부터 그냥 찾아가 보시면, 거꾸로 찾아가 보시면 제일 빠른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장비들이 대부분이 언밸런스로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RCA 뭐 보통 아웃이 그냥 보통 영상 소스가 컴포지트나 컴포넌트로 나오게 되면서 그냥 RCA 그냥 언밸런스 소스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단순 RCA 대 캐논 잭이 있기 때문에 꽂고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희가 언밸런스 회로를 쓸 때 당연히 써야 되는 회로가 있죠. 보통 DI를 활용해서 출력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영상 장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장 이제 그런 장비에서 나오는 거, 비슷한 문제가 또 반주기 같은 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요즘에는 반주기에서 영상도 같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비슷한 문제를 같이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간단하게 DI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큰 교회가, 정말 대형 교회 같은 데 보면 인터컴 설비까지 다 돼 있는데, 이 인터컴을 활용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인터컴에서 계속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인터컴에 대해서 이제 멀리 여러 군데서 보내기 위해서 인터컴을 사용하시면서 그걸 콘솔로 받아서 증폭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 데들도 있는데, 예전에 그거를 그때 사용할 때 클리어컴 쪽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는 추천하지를 않더라고요. 신호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 증폭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콘솔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저희가 그 또 다른 활용 방법이 보통 프로그램 소스를 넣기 위해서 인터컴에서 보통 이제 공연 실황도 약간 들리면서 대화하는 것도 듣고 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그 대부분의 인터컴 뒷면 쪽에는 억슬리 인풋이 따로 있습니다. 그 뒷면을 안 보시고서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억슬리 인풋을 해갖고 프로그램 소스를 따로 거기다 인풋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기능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셔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되고, 인터컴에서 만약에 노이즈가 났을 경우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대부분이 전위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하나만 쓸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소스를 좀 이제 교회가 여러 군데가 되고 좀 투 채널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투 채널짜리 스테이션을 곳곳에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원래는 전기를 안 넣어도 작동이 됩니다. 근데 그 인터컴 길이가 워낙 길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됐을 때는 얘네가 이제 전기를 넣어줘야지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전기를 넣어주게 될 때 전이차가 발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루프 현상이 그대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노이즈가 발생되는데, 그 인터컴이나 그쪽에서는 좀 그라운드 루프로 인해서 노이즈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좀 노이즈가 타격이 크고요. 소리가 거의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고음의 그런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다른 전기적으로 거기를 끌고 가서 해결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포인트를 안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포인트면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그 무선 인터컴들, 기가대역도 있지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거기가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서는 조금 더 빠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일단 시간이 지금 한 12시 한 10분 전 정도가 됐는데요. 일단 원래 저희가 12시까지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경험해봤던 것들 이것저것 했는데 조금 두서없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갖고 장표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는 너무 양이 많아져갖고, 그리고 과연 이게 궁금한 게 맞을까라는 의도 때문에 사실 장표를 안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질문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갖고 지금도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지금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미흡한 게 있으셨는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라인1을 예를 들어서 라인2를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라인1의 입력 소스를 그냥 예를 들어서 라인2 갖다 넘겨서 라인1 유트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소스를 가지고 라인2다 이를 든다든가, 이런 거 전환하는 것 한번 좀 더 바꾸는 거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아날로그는 어느 정도 보면 개인을 좀 올려드려서 보여주는 거에 좀 가능한데, 디지털에서는 그 어느 정도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입력 값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출력을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떤 프로젝트나 그거에 무선 안테나에서 지금 보면은 그냥 로드 안테나지만 같은 로드 안테나에도 각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그 말씀하시는 콘솔 부분은 아마 조금 있다가 일단 종료하고 나서 앞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료가 되시고 나서 앞에 지금 요 콘솔들을 저희가 샘플로 깔아놨어요. 그리고 좀 이것도 만져보시면서 기본적으로 궁금하셨던 거나 질문해 주시면 저희 뒤쪽에서 각각에 맞춰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릴 거고요. 콘솔 이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 로드 안테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로드 안테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빠뜨린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어에도 똑같은 로드 안테나가 있고, 제나이저에도 로드 안테나가 있고,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인6에도 로드 안테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고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뭐 그냥 뭐 다른 거를 써도 되겠지만 안 쓴 이유는 일단 이 안에서의 뭐 자기네 그 방식에 약간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네 회사 거를 사용해 주는 거를 권장을 자기네들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주파수 대역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 예를 들어 저희 보시면은 그 기가 대역일 때랑 점점 그 대역대가 낮아질수록 점점 안테나가 원래는 더 길어지게 돼 있죠. 그래갖고 만 600대 같은 로드 안테나 보면 원래 이렇게 접혀 있었고 쭉 뽑으면 여기까지 길어질 겁니다. 원활한 그 주파수 수신을 위해서 좀 길어지거든요. 길이 같은 차이도 있고, 이게 장비마다 회사마다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라서 로드 안테나나 만약에 그 외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파리치 안테나나 아니면 그런 안테나도 그런 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나이저 장비에 보통 슈어를 많이 매칭해서 쓰는데요. 저희도 뭐 그렇게 썼을 때 문제는 없었지만 보통 이제 그래도 자기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거를 좀 따라 주시는 거를 저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저희 거는 아니지만 항상 사용하실 때 좀 커스텀으로 많이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블의 규격이나 뭐 임피던스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맥락이고요. 분명히 장비에도 기본적으로 써 있거든요. 얘는 이 정도 케이블을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격을 맞추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일단 이걸로 마치고 앞에 나오셔서 콘솔 사용하시고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